회사에서 개처럼 살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한 남자. 이 새끼들 다 박살내고 싶어. 그때 나타난 쌍둥이 형. 전직 특수부대 출신. 내가 걔들 인생 박살내줄게. 갑질 상사들을 하나씩 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왜 저래? 하지만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어요. 너희 다 망하게 해줄 거야.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 11시 우성그룹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하석이 혼자 책상에 앉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일주일째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정하석, 이 기획서 다시 써. 이규범 팀장이 책상에 서류를 내던졌어요. 하석이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기획서였습니다. 팀장님,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하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규범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센스가 없다고. 내일 아침까지 완전히 새로 써와. 하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미 몇 번째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오전에 중요한 발표가. 이규범이 하석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모두 이규범이 무서워서 하석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박선우 과장이 하석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석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내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 하나 나한테 넘겨줘. 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박선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래. 그럼 혼자 알아서 해.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쟤 진짜 고집불통이야. 협조도 안 하고. 한민서 대리가 박선우에게 속삭였어요. 정하석 때문에 팀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맨날 혼자 튀려고 하고. 맞아. 팀워크라는 게 뭔지도 모르나 봐. 하석은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꿈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하석이 기획서를 완성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종점에서 깨어난 하석은 다시 첫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하석이 기획서를 이규범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규범이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이것도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 하석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이규범은 자신보다 뛰어난 하석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려 했는데 한민서가 먼저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하석 씨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더 나은 버전을 준비했어요. 한민서가 하석의 기획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석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그건 제가. 이규범이 하석을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 민서 대리 말 들어보자. 하석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조상무 부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민서 대리, 정말 훌륭하네요. 이번 달 우수사원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한민서가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석을 힐끗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정하석, 너 요즘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 이규범이 술을 마시며 말했어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때? 동료들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하석이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팀워크도 떨어지고요. 하석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규범이 점점 더 심하게 나갔어요. 너 같은 놈은 평생 말단 사원이나 하고 있어. 승진? 꿈도 꾸지 마. 하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팀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이규범이 하석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건방 떨지 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하석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하석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진탕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도 보이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하석의 핸드폰에서 비상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정하석 씨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부산에서 하진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의 살기가 되살아났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하진이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 멍든 얼굴을 본 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어? 하석이 망설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 하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동생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말해봐. 하석이 한참 망설이다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규범의 가스라이팅, 한민서의 아이디어, 도용, 박선우의 실적 가로채기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진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석아, 형이 해결해 줄게. 하석이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안 돼. 괜히 형까지 문제에 휘말리면.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휘말렸어. 내 동생을 건드린 순간부터. 그날 밤 하진이 하석의 집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회사 조직도, 동료들의 인간관계, 하석이 당한 일들의 시간순 정리까지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규범 팀장, 가스라이팅의 주범. 하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민서 대리, 아이디어 도용, 박선우 과장, 실적 가로채기. 하진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하나씩 처리해주지. 다음 날 아침 하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우성그룹 앞에 서 있었어요. 하석과 똑같은 얼굴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오늘부터 정하석은 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진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석이 표정이 왜 저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규범이 하진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야, 정하석. 어제 결근하고 오늘은 또 뭐야? 표정도 건방져 보이고. 하진이 이규범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이규범이 당황했어요. 평소 주눅 들어있던 하석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너 어디서 건방지게. 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의 미소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규범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진이 회사 주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배운 해킹 기술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규범, 한민서, 박선우의 컴퓨터를 하나씩 해킹했습니다. 역시 증거가 다 있네. 박선우의 컴퓨터에서 하석의 파일을 자신 이름으로 바꾼 기록들이 발견됐어요. 수정 시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민서의 이메일에서는 하석의 아이디어를 미리 빼돌린 증거가 나왔어요. 심지어 다른 동료에게 하석이 아이디어 미리 빼돌렸다고 자랑하는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이규범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퇴사한 직원들을 괴롭힌 기록, 심지어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을 험담한 보고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제 재미있어지겠군. 하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하진을 한민서가 불러 세웠어요. 하석아, 너 오늘 좀 이상한데? 하진이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게 이상한가요? 한민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말투도 그렇고. 하진이 살짝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약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진통제 때문에 좀 멍해서. 한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 하진이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 통과. 그날 저녁 하진이 퇴사한 전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 대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하석 씨, 어떻게 연락을 주셨죠? 하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규범 팀장 때문에 퇴사하신 거 맞죠? 김 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진이 핸드폰에 녹음 앱을 켰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 대리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규범이 정말 악질이에요. 직원들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취미 같았어요. 1시간 동안의 증언이 모두 녹음되었어요. 구체적인 가스라이팅 사례들,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진이 김 대리와 헤어진 후 다른 퇴사자들과도 차례로 만났어요. 모든 만남이 증거 수집의 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하진이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하진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석아, 형이 내 원수들을 다 갚아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이 사무실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어요. 몇몇 동료들이 그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석이 진짜 많이 달라졌네. 어제부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하진이 자리에 앉자 박선우가 다가왔어요. 하석아, 너 어제도 병원 다녀왔다며? 괜찮아? 하진이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박선우가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다. 아, 그런데 내가 작업하던 마케팅 전략 파일 좀 봐도 될까? 참고할 게 있어서. 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첫 번째 타겟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진이 USB를 박선우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그 USB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컴퓨터에 꽂는 순간 원격 접근이 가능해지는 스파이웨어였어요. 박선우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어요. 고마워, 하석아. 하진이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내 컴퓨터는 내 거야. 점심시간에 하진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박선우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박선우의 바탕화면이 떠올랐어요. 하진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석이 밤새 작성한 기획서들이 박선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파일 속성을 보니 원본 작성자가 정하석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자만 박선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진이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이메일 내역도 확인해 보니 박선우가 상급자에게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거짓 보고한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완료.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하진을 한민서가 불러 세웠어요. 하석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이 복도로 나오자 한민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정말 이상해. 어제부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하진이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한민서가 하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설마 쌍둥이 형이 있는 건 아니지? 하진의 심장이 한번 뛰었어요. 한민서의 감이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쌍둥이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한민서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그날 저녁 하진이 또 다른 퇴사자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미영 대리였습니다. 정하석 씨, 정말 용기 있네요. 이규범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진이 녹음기를 켜며 물어봤어요. 이규범이 정말 악질이에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더 심했어요. 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회의실에 불러서 너 같은 건 평생 승진 못해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더 있어요. 제가 만든 보고서를 찢어버리면서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보고서라고 가져와? 라고 소리 질렀어요. 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증거는 있나요? 정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이규범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야, 정미영,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주제를 알아. 하진이 파일을 받아 저장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규범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어요. 처리한다는 게 설마 복수하려는 건 아니죠? 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날 밤 하진이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박선우의 실적 도용 증거, 한민서의 아이디어, 절도 증거, 이규범의 가스라이팅 녹음까지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하진이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회사 내부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전략기획팀 내부 비리 신고였습니다. 이메일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박선우의 실적 도용, 한민서의 아이디어, 절도, 이규범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상세한 증거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감사팀 직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규범이 당황한 표정으로 감사팀장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감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략기획팀 관련해서요. 박선우와 한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진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감사팀이 박선우의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파일들 원본 작성자가 정하석 씨로 되어 있는데 저장자는 박선우 씨네요. 박선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하석이가 도와준 거예요. 감사팀장이 박선우를 노려봤어요.
도와준 건지 아니면 가져간 건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한민서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표 자료와 하석의 원본 기획서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민서 대리, 이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저는 한민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규범은 더 심각했어요. 퇴사자들의 증언과 녹음 파일까지 제출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규범 팀장, 감사실로 동행해 주시죠. 감사팀이 이규범을 데려가자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하진 주변으로 모였어요. 하서가, 너도 피해자였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하진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배우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오후에 윤소희 이사가 하진을 찾아왔어요. 하석 씨, 수고 많았어요. 용기 있는 신고였어요. 하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윤소희가 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진이 그녀가 사라진 후 생각에 잠겼어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한데. 그날 저녁 하진이 윤소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규범은 즉시 해고되었고 박선우와 한민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하진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서가,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일하자. 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윤소희 이사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진이 윤소희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녀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네, 그놈 예상보다 똑똑하네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진이 몸을 숨기며 더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죠. 윤소희가 전화를 끊자 하진이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지? 그날 저녁 하진이 본격적으로 윤소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707 특임대 시절의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윤소희의 이메일을 해킹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가 외부 투자회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투자 유치하면 최소 1,000억은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본인은 모르게 해야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문제되면 그놈 짓으로 돌리면 됩니다.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소희가 처음부터 하석의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파헤쳐보니 윤소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녀는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보스였군. 하진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분석했어요. 윤소희가 이규범, 박선우, 한민서를 조종해서 하석을 괴롭히게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석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소희가 하진을 불러냈어요. 하석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소희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이제 팀 분위기도 좋아질 거예요. 하진이 표면적으로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윤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하석 씨,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때요? 많이 진전이 있었나요? 하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순진해졌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윤소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승진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게 목적이었군. 하진이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어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윤소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참 하석 씨, 혹시 쌍둥이 형제 있나요? 하진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외동아들이에요. 왜요? 윤소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카페를 나온 후 하진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하석이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 어떻게 됐어?
하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진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규범, 박선우, 한민서의 처벌부터 윤소희의 진짜 정체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윤소희 이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하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위험하지 않을까? 윤 이사님이 형 정체를 알게 되면 말야. 하진이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런데 하석아,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소희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곧 들통날 수도 있어. 그 전에 너와 내가 함께 마지막 작전을 펼쳐야 해. 그날 밤 형제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있을 신년 발표회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형,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석이 불안해했어요. 하진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707 특임대 시절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용기가 필요할 때 생각해. 하석이 군번줄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같은 시간 윤소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정하석이 갑자기 너무 달라졌어요. 전화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해. 계획이 틀어지면 안 돼. 윤소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게요. 만약 정말 쌍둥이가 있다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처리해야겠네요. 다음 날부터 윤소희가 하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하진도 윤소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 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신년 발표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신년 발표회 하루 전 하진이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USB에 모든 증거를 저장하며 내일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윤소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석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소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윤소희가 하진의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궁금한 게요? 윤소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하진이 병원에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하진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태어남을 유지했어요. 제가 병원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윤소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윤소희가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진이 퇴사자들과 만나는 장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하석 씨, 아니 정하진 씨? 윤소희가 이름을 바꿔 부르자 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소희가 일어서며 하진을 내려다봤어요. 게임 끝이에요.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둘의 대화를 힐끗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하진이에요.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하석은? 진짜 정하석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당신들이 괴롭혀서 과로사 직전까지 갔죠.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윤소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그녀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맞았어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하진이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뭘 계획한 거야? 윤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동생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내일 발표회에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석이한테 뭘 했어? 윤소희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고 있을 뿐이죠. 하진이 주먹을 쥐며 윤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윤소희가 미리 불러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회사에서 내보내주세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경비원들이 하진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진이 윤소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윤소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내일 발표회에서 정하석의 프로젝트는 제가 발표할 거예요. 하진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윤소희의 정체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회사 밖으로 나온 하진이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석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하석의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셨어요. 누가요? 여성분이었는데 여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진이 주먹을 벽에 쳤어요. 윤소희가 먼저 술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진이 핸드폰을 꺼내 하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젠장. 하진이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진 씨, 동생이 보고 싶으시죠? 하진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뭘 원하는 거야? 윤소희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내일 발표회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동생은 안전할 거예요. 하진이 거부했어요. 안 돼.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윤소희가 웃었어요. 그럼 동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진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석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 공개를 택할 것인가. 그때 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윤소희, 내가 먼저 게임을 시작했으니 끝도 내가 낼 거야. 하진이 차 시동을 걸며 어디론가 향했어요. 내일의 발표회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하석이 침대에 묶인 채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 제발 무사해. 하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과연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까요? 신년 발표회 당일 새벽 5시 하진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새 윤소희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하진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윤소희가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쓴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증거까지 있었어요. 하진이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며 계획을 점검했어요. 1단계 윤소희의 과거 폭로, 2단계 하석 구출, 3단계 진실 공개.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전 8시 우성그룹 대강당에서 발표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윤소희가 무대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내 것이 돼. 그녀가 하석의 프로젝트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며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윤소희 이사님의 특별 발표입니다. 윤소희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갔어요. 하석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개발한 것입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하진이 들어왔어요. 그를 본 윤소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며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윤소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발표회 중인데. 하진이 무대 아래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하진입니다. 정하석의 쌍둥이 형이에요.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진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윤소희 이사가 지금 발표하는 모든 내용은 제 동생 정하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어요. 산업 스파이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윤소희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정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진이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윤소희의 과거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소희, 본명 박미경, 지난 5년간 총 7개 회사를 옮겨다니며 기술 정보를 빼돌린 전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윤소희의 진짜 신분증과 여러 회사에서의 활동 기록이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목적부터가 제 동생의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윤소희가 외부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떠올랐어요. 윤소희가 무대에서 떨며 말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하진이 냉정하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은 이 여자에게 납치당해 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하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윤소희 씨, 산업 스파이와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소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경찰이 다가오자 윤소희가 갑자기 본성을 드러냈어요. 정아진, 내가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내 찌질한 동생 때문에 다 망쳤어. 강당의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평소 존경받던 윤소희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이사님이 저런 분이었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무서워. 윤소희가 끝까지 저항하며 하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 형제 때문에, 특히 너 정아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경찰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어요. 조용히 하시고 동행해 주시죠. 윤소희가 수갑을 차면서도 계속 악을 썼어요.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정하석은 절대 찾지 못할 거야. 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벌써 찾았는데? 윤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GPS 추적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석이의 옷에 추적 장치를 달아뒀거든. 윤소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30분 후 하석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강당 안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소희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닌 체념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동생을 건드린 게 내 실수였어. 윤소희가 완전히 끌려나간 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하진 씨, 아니, 두 분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하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 두 명씩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석, 정하진, 직원들이 두 형제의 이름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진이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하석이가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분 모두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하진이 병원에서 하석과 재회했어요. 하석이 형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하진이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하석이 형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발표회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성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윤소의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석이 팀장으로 승진 발표를 받던 날이었어요. 회장실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하석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하석 팀장, 축하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회장이 따뜻하게 말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석 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일어나며 하석에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석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팀장이 된 건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준 형과 저를 믿어준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일하는 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석의 리더십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하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보안회사의 대표로 일하며 과거의 특임대 경험을 살려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석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오늘 팀장 임명받았어. 하진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축하해. 역시 내 동생이야. 하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 덕분이야. 형이 용기를 줘서 가능했던 거야. 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난 단지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고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형, 언제 서울 올 거야? 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내 길을 찾고 있어. 넌 거기서 내 길을 가고. 하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 하진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당연하지. 내 자랑스러운 동생인데. 몇 달 후 하석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회사 전체의 매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직원상 수상자 정하석 팀장. 시상식에서 하석의 이름이 불렸어요. 그가 무대에 올라가자 전체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석이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게 용기를 준 가족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석이 주머니에서 형이 준 군번줄을 꺼내 보였어요. 이것은 제게 용기의 상징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걸 보며 힘을 얻었어요. 객석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석의 진솔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하석이 옥상에서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상 받았어. 하진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뉴스에서도 봤어. 하석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형이 준 군번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이게 정말 용기를 줘. 하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계속 가지고 있어. 그건 형이 동생에게 주는 영원한 격려야. 1년 후 하석은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하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그가 괴롭힘을 당했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석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그때의 아픔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동생아, 오늘도 고생했어. 형은 항상 내 편이야. 하석이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리는 멀어도 형제의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석이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하석이 작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간 부산에서 하진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잘했어, 하석아. 하진의 마음에도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같은 얼굴, 다른 인생. 하지만 두 형제 모두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어요. 하석은 당당한 리더가 되었고 하진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였어요. 하석이 마지막으로 군번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형이 준 용기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하석과 정하진 형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서 맞서는 용기. 여러분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정하석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하진처럼 손을 내밀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